여러 차례의 중동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라크, 이스라엘과 이집트 여러 중동 전쟁이 벌여왔지만 12일 만에 이 전쟁이 끝났다? 그런데 그 상대가 중동의 군사 강국 이란이었다라는 것은 매우 큰 쇼킹한 사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간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밝힌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밤중에 이 망치 작전 성공 이후 이란이 항복을 선택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끝까지 항전을 외쳤던 하메네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휴전에 합의한 겁니다. 휴전은 12시간 동안 지속되며 이 시점에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완벽하고 영구적인 의미의 종전이다, 휴전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It has been fully agreed by and between Israel and Iran that there will be complete and total, complete와 total,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의미에서의 ceasefire, 휴전이다, 사실상의 종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봉영식 교수님 앞에서 앵커가 영어로 읽어서 조금은 민망하긴 했습니다만 해석은 잘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답게 complete, total에 C하고 T를 또 대문자로 하고 캐피털로 썼어요. ceasefire, 휴전은 또 다 대문자로 썼죠. 네네. 강조를 하느라고. 이 뜻을 좀 더 해석을 해주시죠, 봉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완전한 그 휴전에 합의를 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란 정부는 이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지금 행방불명이 된 농축 핵 우라늄까지도 완전히 제거를 한다면은 완전한 승리겠지만 그러면 이란과 이제 종전을 할 이유가 생기죠.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은 사실 네타냐후 정부는 약간 아까운 것입니다. 미국의 조금만 더 밀고 들어가면 조금만 더 밀고 들어왔으면 정말 완전한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춘다는 것.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군사작전까지 벙커버스터와 스텔스 폭격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멈춰야 된다. 더 이상 확전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네타냐후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앞으로 정치 위기가 올 것입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이제까지 네타냐후 정부가 집권할 수 있었던 건 이게 전쟁이 계속됐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 한은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하지 않죠. 아무리 문제가 있지만. 하지만 내년 10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국내 정치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것을 네타냐후 정부가 견딜 수 있을지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네, total and complete ceasefire, 그러니까 완벽한 의미의 전쟁 승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 12일 만에 끝난 이 전쟁이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자, 중동 문제의 또 전문인 백승훈 교수님 모셨는데요. 백 교수님, 국제사회의 만류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에 강행했던 이란, 내심 재래식의 어떤 이 지상군 군사력을 믿으면서 과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상당히 비슷한데 결국 그 이란의 핵 개발 국가의 운명은 핵 능력도 상실됐고 전쟁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 이게 굉장히 큰 함의일 것 같은데 백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란이 나름 자기네들이 제일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갖고 있었던 그 비대칭 전략 무기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드론, 그리고 또 대리전, 저항의 축 세력이라고 하는 대리전 세력들을 연계해서 소위 시아 초승달 그룹 해가지고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하마스까지 이용해서 대리전 세력을 해서 분란전, 게릴라전을 해서 상대방을 압박을 했었죠. 그런데 이 모든 무기가 이번 12일 전쟁 통해서,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괴멸시킨 것도 있었지만 이 10일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이 다 형해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10일 동안 너무 성공적인 작전을 다 했고, 단 12일 만에. 단 10일 만에 그렇게 해냈고, 그래서 제일 큰 의미는 그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그 이후에 그 고조를 올려가는 단계에서 그 이란의 그 방공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방공 시스템 플러스 레이더 기지들을 다 형해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무력화시켰다. 당연히 그랬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제공권은 완전히 우리한테 넘어왔다. 그
이후에는 이란이 갖고 있는 뭐 파타 미사일이 있다, 헤즈카삼이다 해서 소위 말해서 초음속 미사일이 있다라고 탄도미사일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미 이란에서 떠날 때부터 이란 항공에서 포착돼서 요격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몰려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손바닥 위였다. 이스라엘과 미국 손바닥 안에 있었던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핵 시설까지 정밀하게 다 파괴를 시켰는데 봉 교수님 결국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 첩보력이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처음 공습했을 때 이란군 총참모장도 제거됐고 혁명수비대 1인자도 제거됐고 핵과학자도 제거됐는데 이스라엘에서 1,500km를 날아온 이런 요격 미사일에 제거된 것도 있지만 이란 영토 안에서의 제거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요인들의 제거 작전. 미리 다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휴전 합의를 보고 있는 이란 국민들의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착잡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9천만 명 인구, 석유 수출국, 그리고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인데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는가? 하지만 이게 냉정한 국제 정치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다른 국가들도 이미 이란을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 정상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방어할 주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은 우린 모두 이란 정권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 무슬림 정권은 세계의 죽음과 파괴를 가져왔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파괴하는 방안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 17일 날 발언한 것인데 이것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아니라 미국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독일의 메르츠 총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같은 나라는 어차피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정권을 손을 보고 핵 시설을 제거할 것을 결심했으니까 옆에 있다가 그 결과만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고립무원이었기 때문에 결국 완전히 백기항복을 하는 것밖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 내지는 국제 질서를 흔드는 이 세력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우군은 한 명도 없다라는 교훈을 이 사건이 되새겨 준 건데 자꾸 북한이 떠올라서 북한 김정은은 상당히 심적인 압박을 느낄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를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닌데 지금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 미국의 어떤 이란의 불법적인 핵시설에 대한 타격에 대해서 방금 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사회 G7 정상들도 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지 선언을 보냈잖아요. 근데 국내 여권에서 추미애 의원 등이 미국의 이란 타격은 정당성 없는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오히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을 어떤 비난하는 입장을 내긴 했는데 조금 섣불렀던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한 하루 전, 이틀 전에 나온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이란이 이렇게 항복하고 국제사회가 이 공격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까지 아마 추 의원께서 보시고서 입장을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로서는 레버리지를 가지려면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 자위권 발동이라고 했지만 그 좀 자위권 발동이 맞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정말 그 정도로 이미넌트, 그러니까 정말 즉각적인 위협이었느냐. 그리고 핵 협상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6월 15일. 근데 다른 피할 방법이 있었는데 공격하는 게 맞았냐. 이런 그 질문을 얘기도 드리고 있고. 싶은데 네. 항상 이렇게 뭐랄까 외교 해법을 중시하는 어떤 분들 쪽에선 왜 이런 공격을 하느냐. 그런 사실은 공격에 앞서서 지난한 핵 협상의 과정이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핵 협상은 이미 실패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왜 대화를 하지 않느냐라는 뭐랄까 이 비난을 위한 비난일까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핵 협상이 성공했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의 워딩이 좀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 협상이 4월 15일 날 시작했거든요. 네. 그런데 4월 15일 날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아, 오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너랑 친해지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 변화를 하려고 이걸 협상을 하는 거지. 야 이란아 오해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행동 변화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옵션이 그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60일 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6월 13일 이스라엘이 그 공습을 시작할 때가 딱 61일째였습니다. 그러니까 60일 동안 이란은 절대 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핵 개발의 뜻을. 그런 그런 얘기, 거죠. 협상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봤지? 너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움직이고 우린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 협상안을 받지 않는다면 너네들은 더 심한 공격을 받을 거야라고 압박을 했죠. 근데 요것도 제가 한 가지 약간 저게 만약에 데블스 어드보켓이 되자면 이란 입장에서는 요 입장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3.69% 우라늄 농축은 갖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IAEA하고 핵 협의에 들어가 있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들이 너무 고농축 우라늄과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이건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계속 충돌이 되고 있었던 상황은 이 상황이었었죠. 그렇군요. 북한과 닮은 꼴이 이 지점인데 결국 하메네이 정권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 정권의 레짐 체인지까지 언급을 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상당히 높여왔는데 핵 시설은 잃었지만 그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는 대가로 정권 유지와 체제 보장을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얻은 것 아니냐. 이 휴전의 대가는 이런 함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봉 교수님, 핵시설은 잃었지만 공격은 당해서 보복을 하지 않는 대가로 하메네이 정권의 연명 이걸 얻었다. 그 이란 국민들도 상당히 반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명한 영화에 이런 대목이 있죠.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거기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선을 그은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정권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아직 그 포르도 시설에 있어야 하는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란이 다시 핵무기를 개발할 여지는 아직 있는 것이죠. 야, 이거 한 번 더 했다가는 거의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이스라엘은 아쉬운 게 이스라엘의 예. 핵무장을 2년 정도 늦춘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처럼 완전히 제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쉬워하는 부분이겠죠. 예. 이것이 이제 북한에 주는 함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그 안보 수석을 하셨던 천영우 대사님의 말씀인데 예전에 이제 트럼프 정부와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기 전에 영변 핵시설 포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영변이 북한 핵 능력의 80% 이상이다. 가장 중요한 시설을 북한이 포기한다. 미국이 이것을 받아야 한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도 여기에 결을 맞추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스티븐 비건 특사 얘기도 영변을 넘어서 영변 플러스 알파 그거까지는 안 된다고 입장에 맞섰다가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났죠. 네. 근데 천영우 수석 말씀으로는 30년 동안 미국의 정찰 위성이 계속 보고 있는 영변 핵시설에 북한이 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저장을 해놨겠나. 왜냐하면 타겟이 될 게 분명한데 다른 데로 옮겼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미 그런 폐기물이라든지 무기급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다른 데로 옮겼다면은 영변 핵시설은 가치가 없는 깡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받을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먼저 북한이 사찰을 받고 포기를 하게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란도 포로도 공격을 했지만 우라늄을 제거하지 못했다면 사실 완전한 성공은 아닌 것이거든요. 네, 그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A short time ago, the U.S. military carried out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three key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That the strikes were a spectacular military success.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한반도의 이 핵과 관련된 리스크, 지금의 상황은 뭐 걷잡을 수 없이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한 단계에 이르렀는데 백 교수님, 뭐 지나서 한 평가지만 사실 그간 십수년간 대북 정책을 두고 햇볕 정책이 맞느냐 아니면 강한 압박이 맞느냐와 관련된 끊임없는 이 정치권의 논쟁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햇볕 정책을 했다가 압박을 했다가 햇볕 정책을 했다가 압박을 했다가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뭐 결론은 지금 내리는 게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전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미국처럼 한 번쯤은 이렇게 강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했다면 지금처럼 북한이 이렇게 대놓고 핵을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보실 때. 제가 박사 논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외교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탕 냉탕이 아니라 이게 같이 갔어야 됐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어떨 때는 잘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제적인 어떤 행동에 좀 변화가 있었을 때 당근을 주고 그걸 안 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계속 그 방향으로 밀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 안에서 한미 공조가 됐든 한미일 공조가 됐든 아니면 필요하면 중국과도 공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북한을 몰아갔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조금 나이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제가 양비론을 펴기는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압박도 어떻게 보면 북한 정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 이렇게 채찍도 주지만 당근도 주면서 몰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요번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정확히 그 강화 외교를 제대로 집어넣어서 지금 이 협상안을 받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 대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클 콜레언에서 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을 성사했어요? 했더니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죠. 어떤 거요? 유명한 총구를 머리에 갖다 댔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대사죠. 유명한 대사죠. 그러니까 그런 강화 외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 북한을 잘하고 북한을 잘 대해주는 것도 좋지만 절대 안 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단호히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클리어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압박을 취하는 그런 모습. 진정한 강화 외교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번 이란에게 미국이 했던 강화 외교를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봉 교수님. 지금 이 휴전안을 보면요. 미국에서 들려오는 속보를 봤더니 이란은 즉각적으로 이제 휴전이 개시되고 이스라엘에게는 12시간 뒤에 휴전을 유예하도록 미국이 공간을 줬는데 우리 한국 전쟁의 휴전 막바지를 보면 더 잘 아시겠지만 휴전 일자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잖아요. 혹시 이 이스라엘이 남은 12시간 동안에 어떤 뭐 극적인 군사 작전이나 혹은 뭐 극단적으로 하메네이의 제거를 할지 뭐 이런 여지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휴전안에 대한 이란의 입장이 바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정권 교체까지는 하지 않겠고 B-2 스텔스 바머가 포르도 핵시설을 완전 파괴를 했는데도 이스라엘군이 다시 또 군사 작전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같은 시설에. 그런 걸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휴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든지 농축 우라늄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데 군사 작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군사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전면적인 대량 살상이 발생하는 그런 식의 군사 작전은 아니고 정말 목표물, 핵물질을 찾아서 제거하는 굉장히 정교한 군사 작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 협상에서 가장 조금 찜찜하고 속상한 건 이스라엘일 겁니다. 지금 뭐 어저께 보도만 해도 나이트 해머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공조 이렇게 해서 다 됐는데 결국은 이스라엘한테 다 해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요건 들어줬지만 이제 멈춰 하고 마지막 순간에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너무 속상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12시간 말미를 준 거는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해서 던져준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그 벙커버스터 GUB-57을 미국이 개입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의 전략 무기로는 이란의 핵 불능안을 할 수가 없는 거를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은 이스라엘이 받았지만 과연 불능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 있을까는 지금 회의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렇게 협상가거든요. 동맹국도 이렇게 이용하고 자기 이익이 극대화되고 자기가 이게 더 큰 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뭐가 조금 놀랐냐면 이걸 만약에 북한과 우리 관계에서 트럼프가 사용한다면 우리를 잘 이용해서 북한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서 나만 이제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북한이 원하는 통미봉남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빨간 레드 카펫을 깔아주고
뭐 그냥 북한이 미국과 만나는 그런, 그리고 북한이 우리는 배제한 채로 뭐 미국이 쉽게 북한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어저께, 오늘 이렇게 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정자 그리고 우리 정책 결정자들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저렇게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국익 극대화를 위해선, 아메리카 퍼스트를 위해선 저렇게 갑자기 버려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냥 12시간 말미를 줄 테니까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던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너무 냉철한 비즈니스의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하고 미국을 대하고 미국을 끌어당기는 그런 전략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번 상황에서 좀 그게 함의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야, 모사드가 나는 알고 있을 것 같아. 이거 우라늄 옮긴 거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메네이 옆에 세 번째 사람 측근이 모사드 간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사드랑 CIA는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사마 빌라덴 제거 작전을 할 때 그 결정을 못한 게 오사마 빌라덴이 어디 있는지 알았는데 얼굴 사진을 못 찍은 거예요. 머리만 위성으로 찍고. 그래서 CIA 국장 페네타가 그 사진 좀 빨리 찍으라니까 요원들이 못합니다 하니까 국장이 뭐라 했냐면 요원 보고 여보게들 영화 보면은 CIA가 못하는 일이 없는데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모사드도 마찬가지로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 교수님은 방송 일정 있어요? 지금 가셔야 돼요? 22분인데?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그러면 좀 더 계세요. 돌직구를 가장 많이 보시니까 이 시간대 네. 많은 국민들께서 네. 12시간의 어떤 말미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하메네이 정권의 어떤 연명이라는 걸 얻으면서 어찌 보면 굉장히 굴욕적으로 12일 만에 강제 휴전에 지금 합의를 한 거잖아요. 총부리를 겨누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이란이 또 핵 개발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요? 왜냐하면 핵 능력은 그대로 그러니까 물론 그 핵 시설은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 원심 분리기를 다시 짓는 거나 이런 건 문제가 됐을 텐데 지금 이란 핵 농축 우라늄 농축 분리기는 SR1, SR6, SR8인데 6-8은 붙어 있는 거고 큰 거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는데 SR1은 AR1, AR1, AR6, AR8인데 AR1은 모듈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탄즈 시설에 있는 AR 원심 분리기를 다 떼서 딴 데 옮기고 그랬던 그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 숨겨져 있을 겁니다. 지중화된 시절에 농축 우라늄과 그다음에 원심 분리기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과학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이 좀 놀라운 사실은 중동 국가 중에서 SSCI 저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장 높은 급의 저널을 가장 많이 심지어 미국 학자들과 같이 내는 그런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핵 의지가 꺾이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런 모든 소위 말해서 NPT도 지금은 이란은 1968년 협약에 사인한 것만 되는데 93 플러스 2 에디셔널 프로토콜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의정서에 협의를 하지 않는 한 이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핵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 무기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기간 직전에 저지를 시키긴 했지만 이란이 와신 상담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겠군요. 자, 끝으로 봉 교수님,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12일 굉장히 초단기 중동 전쟁의 한 획을 다시 역사를 쓰게 된 건데 우리가 어떤 걸 좀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죠. 백 교수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한반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가 성취했다 이러겠죠. 근데 그 비핵화는 북한이 ICBM으로 핵무기로 실어서 미국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포기하는 거지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물질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계속 핵무기 사정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이제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한다. 그러면 미국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오고 미국 기업과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으면 이게 평화 아니냐. 우크라이나도 같은 거 아니에요. 광물 개발을 미국 사람들이 하면은 러시아가 침공을 안 할 거다. 그럼 우리 한국 정부는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지지해야 되는지
이거는 남북한 교차 승인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정권에 있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미국 본토만 미국 핵 미사일로부터 안전하다 하면은, 그리고 한국 전쟁도 끝났는데 I don't 대한민국은 뭐가 어. 불만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대비가 있느냐 준비를 해야겠죠. 봉 교수님 방금 언급하신 게 사실은 많은 이 북한 관련된 이 국제 정치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지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봉인식 교수님과 백승훈 교수님 두 분 모시고 고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